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크도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AI한테 이런 부탁 해보신 적 있죠? 야, 이 PDF 읽고 질문에 답해줘. AI가 열심히 읽고 답해줘요. 그런데 다음날 같은 질문을 하면은 AI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기억력이 없냐고요? 아니요. 읽는데 돈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 2월 일본 AI 연구소 사카나 AI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름하여 독트로라. 오늘은 이 독트로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AI는 왜 이 긴 문서를 힘들어할까요? 먼저 AI가 글을 읽는 방식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앞에서 뒤로 쭉 읽잖아요. 근데 AI는 달라요. 모든 단어를 동시에 쳐다봐야 돼요. 이 단어가 저 단어랑 어떤 관계야? 이걸 전부 따져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래요. 학급 회의가 있어요. 5명이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몇 번일까요? 5 곱하기 5, 25번. 학생이 100명이면 10,000번. 학생이 1000명이면 100만 번. 100만 번이에요. 문서가 길어질수록 계산이 제곱으로 늘어나요. 이걸 전문 용어로 ON제곱 복잡도라고 해요. 그래서 긴 문서는 느리고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실제로 128K짜리 토큰짜리 문서를 처리를 하면은 메모리가 12기가를 넘게 써요. 챗GPT나 클로드 채팅만 구독해서 쓰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구독료를 내고 쓰시니까 토큰 비용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처럼 토큰 단위로 과금되는 환경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긴 문서를 놀리거나 하면은 내가 산 토큰이 딱딱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서가 너무 길면 중간 내용을 잃어버려요. 이거를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기억하는데 중간에 있는 정보는 흐릿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완전 똑같죠.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첫 번째는 레그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해결책이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문서 전체를 AI에게 주지 말고 잘게 쪼개서 서랍장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오면 관련된 서랍만 열어서 AI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약관 5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비보험 청구 방법이 뭐야? 라고 물으면 500페이지 전부가 아니라 청구 방법이 적힌 3, 4페이지짜리 조각만 꺼내서 AI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꽤 잘 작동해요. 지금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근데 레그에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벡터 DB를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요. 얘를 벡터로 변환을 하고 DB를 구축을 해서 유지를 하고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비용, 리소스가 꽤 들죠. 이게 문서가 수만이면은 진짜 일이에요. 둘째로는 청킹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발전했어요. 헤더나 메타데이터를 맥락에 따라서 같이 넣어주는 구조적 청킹이나 청구 사이즈를 내용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하는 다이나믹 청킹, 여러 방법이 연구되고 있죠. 근데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문서를 잘게 쪼갠다라는 거는 그 사실 자체가 맥락을 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이 조항은 3조 2항에 따른다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3조 2항이 다른 청크에 있으면 연결이 끊겨요. 아무리 청킹을 열심히 설계를 해도 쪼개는 이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진 않아요. 셋째는 검색 실패랑 할루시네이션 벡터 검색의 문제예요. 말을 하자면은 벡터 검색의 기본 원리가 의미 유사도에 따라 가지고 유사한 조각들을 모으는 건데요. 이 유사도는 맥락을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청킹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검색이 잘못되면 엉뚱한 조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AI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답변도 해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걸 보완하려고 리랭킹 같은 기술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청킹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출처는 있지만 진짜 이해는 없어요. 레그는 AI가 문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련 텍스트 조각을 복붙하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A사의 작년 매출이 B사보다 더 높은 이유를 3가지 문서를 종합해서 설명해줘 라는 질문이 있다면요. 이거는 멀티소스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훨씬 잘 되긴 하지만 문서 간 관계를 동적으로 연결하는 그래프 구조를 레그에 구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뭐 라이트 레그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리소스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레그는 결국에 찾아서 붙이는 거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해결책 2번째, AI 뇌의 새기기. 2번째 해결책은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AI야, 이 문서 내용을 외워! 너의 뇌에 저장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서가 없어도 내용을 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책 보면서 풀다가 나중에는 책 없어도 풀 수 있게 되잖아요. AI도 뇌에 새기는 건 오래 걸려요. 여기서 파인튜닝이랑 이게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파인튜닝은 사람이 만든 정답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이 질문에는 이 답이라고 직접 만든 라벨링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은 선생님과 학생 AI 2가지 AI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AI는 문서를 컨텍스트로 받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답변을 자기가 직접 생성을 해요. 정답을 만드는 거예요. AI가. 그리고 문서가 없는 AI, 학생 AI가 그 답변을 따라하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학생이 이렇게 같은 AI예요. 사람이 라벨링한 데이터 없이 문서만 있으면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문서 하나 외우는데도 40초에서 수분이 걸리고 메모리도 40기가 이상이 필요해요. 고객이 PDF 하나 올릴 때마다 잠시만요. AI가 외우는 중이에요. 1분만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로 쓸 수가 없죠. 게다가 문서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기서 사카나 연구진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외우는 방법 자체를 학습시키면 어떨까? 비유를 드릴게요. 평범한 학생은 수학 문제집을 한 권을 외우는데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수학 선생님, 기억술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지 방법론 자체를 수년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새 문제집을 줘도 10분이면 핵심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덕트 로라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백만 개의 문서, 질문, 답변, 이 쌍을 미리 학습해가지고 어떤 문서든 빠르게 뇌에 새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문서가 와도 1초 이내로 그 문서에 맞는 로라를 즉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잠깐, 로라가 뭘까요? AI의 뇌는 수십억 개의 숫자, 즉 가중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학습한다는 건 이 숫자들을 조금씩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십억 개를 다 바꾸면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로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지 말고 조그만 업데이트 조각만 만들어서 붙이자. 포스트잇을 책에다가 붙이는 것처럼 책 원래 AI는 그대로인데 포스트잇만 붙이고 떼고 하자. 로라는 말하자면 특정 문서의 핵심 지식을 압축해서 담은 조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탈부착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식이 조각에 담고 있는 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덕트 로라에서 로라를 만드는 재료는 액티베이션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LLM 수십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이 문서를 처리하면서 여러 단계를 통과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들 안에는 단순히 단어뿐만이 아니라 단어 간 관계, 문장 구조, 의미적 뉘앙스까지 전부 녹아들어 있어요. 비유하자면
벡터DB에 저장되는 임베딩은 문서의 피상적인 의미를 담는데 액티베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LLM이 깊이 이해한 직후에 압축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서라도 레그보다 더 복합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로라의 약점이 원래 압축이라서 정보가 날아간다는 거였는데 덕투로라는 그거를 오히려 핵심만 남겨서 가볍게 저장한다로 장점으로 뒤바꿨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죠. 되게 멋져요. 하이퍼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반 신경망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은 신경망을 통해서 답변이나 분류 결과를 출력을 해줘요. 숫자를 받아서 숫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퍼 네트워크는 문서를 입력을 받아서 또 다른 신경망의 가중치를 출력을 해줘요. 즉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이에요. 안경점으로 비유를 할게요. 일반 안경점은 이미 만들어진 안경 중에서 골라요. 그러면은 딱 맞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이퍼 네트워크 안경점은요, 고객의 눈을 정밀 스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안경 설계도를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은 맞춤 안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덕투로라에서는요, 문서를 입력을 하면은 하이퍼 네트워크가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로라를 직접 설계를 해줘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역전파가 뭐냐면은 AI가 답을 틀렸을 때 얼마나 틀렸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오차를 뒤로 전달하면서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틀린 문제를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짚어보는 것과 같아요. 이게 수십 번 반복되니까 느린 거예요. 근데 하이퍼 네트워크는 반복 과정 자체를 미리 학습해놨기 때문에 새 문서가 와도 순전파 딱 한 번으로 로라가 나와요. 마치 수학 선생님이 문제집을 딱 펴는 순간 핵심을 파악하는 것처럼요. 프로즌 LL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즌, 즉 얼려놓은 LLM이에요. 그러면 라이브 LLM이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프로즌의 반대는 트레인어블 LLM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LLM은 수십억 개의 가중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트레인어블하다는 거는 이 가중치 숫자들이 학습 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프로즈는 이 숫자들을 완전히 고정을 해놔서 절대 안 바꾼다는 거죠. 코드로는 요 가운데 있듯이 딱 한 줄에 불과해요. 나 이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할게 라는 뜻이에요. 덕투로라에서 LLM을 프로즌시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유 첫 번째, 원래 AI의 언어 능력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요. AI가 원래 갖고 있던 상식, 언어 이해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 문서 내용만 포스트잇으로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 두 번째는 학습 비용 절감이에요. LLM 전체를 학습시키면 메모리와 시간이 엄청 드는데 하이퍼 네트워크만 학습시키면 훨씬 가벼워요. 프로즌 LLM의 역할은요, 문서를 읽고 중간 덩어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문서의 의미가 이미 녹아들어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하이퍼 네트워크에 입력이 돼요. 자, 여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게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퍼시버라는 애인데요. 이걸 한번 보러 가야겠죠? 퍼시버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문서를 여러 개 넣었어요. 근데 문서의 길이가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로라의 크기는 항상 고정이어야 돼요. 저거는 200메가짜리 로라, 저거는 2메가짜리 로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퍼시버가 필요해요. 얘는 카메라 줌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광각으로 찍던 망원으로 찍던 사진 크기가 항상 똑같이 나오잖아요. 퍼시버가 딱 그 역할이에요. 긴 문서든 짧은 문서든 항상 고정된 크기의 핵심 정보로 압축을 해줘요. 기술적으로는 크로스 어텐션을 쓰는데요. N개의 학습 가능한 질문 벡터가 문서 전체를 훑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뭐야? 하고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퍼시버 덕분에 훈련 때 못 본 길이의 문서도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수만 단위 무의미한 글 속에 딱 한 문장을 숨겨서 마법의 숫자를 찾게 했는데 일반 아이는 8,000 토큰이 넘으면 못 찾았는데 컨텍스트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덕투로라는 4만 토큰까지 완벽하게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미는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로 청킹 덕분이에요. 덕트 로라는 긴 문서를 통째로 처리하지 않고 잘게 쪼개서 각각 처리하고 난 다음에 로라를 합체시켜요. 청크 1 처리, 미니 로라 하나, 청크 2 처리, 미니 로라 하나, 그리고 전부 랭크 방향으로 합체시켜가지고 최종 로라를 길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신기한 점은 훈련 때는 256토큰짜리 문서만 봤는데 추론할 때는 4만 토큰까지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청킹 덕분에 훈련에서는 못 본 길이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 거죠. 메모리 사용량도 보면 아주 퍼펙트해요. 이 차이를 보시겠어요? 240배 차이예요. 훨씬 메모리를 적게 먹죠. 실제 QA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도 내면화 시간이나 메모리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QA 성능 자체는 기존보다 약간 낮지만 속도와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그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당장 대체는 어려워요. 레그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몇몇 개 명백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레그는 문서 추가가 너무 간단해요. 벡터DB에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덕트 로라는 로라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여러 문서의 로라를 합치면은 충돌하는 문제가 아직은 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뢰성과 출처 추적의 문제예요. 출처가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특히나 레그가 필요해요. 법률이나 금융문서에서는 이 답변은 몇 번 문서, 몇 번 페이지에서 왔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덕트 로라는 문서 내용이 뇌에 녹아 들어가 버려서 출처 추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역시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레그의 종말이 아니라 레그 그 이후로 덕트 로라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덕트 로라가 보여주는 이 메모리 처리 속도와 메모리 등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문서를 처리하는 방식의 진화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로라의 약점이었던 압축이라 불완전하다, 탈부착된다를 덕트 로라는 장점으로 오히려 뒤집었고요.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을 만든 신경망으로 1초 안에 문서를 내면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네, 그러면 덕트 로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AI에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